안녕하세요. 백혈병 한의회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오늘 백혈병 한의회 TV에서는 저희가 그간에 최신의 정보를 많이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오늘도 최신의 치료제 허가 승인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마 제2의 글리백이라는 용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죠. 글리백을 뛰어넘는 네. 그런 이제 신약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5일에 드디어 우리나라 국내 식약처에서 예.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허가 승인을 요청하는 것부터 급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랫동안 많은 그렇죠.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드디어 허가가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이름하여 세계 최초 예, 세계 최초의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카티라고 하죠. 카티라고 그냥. 보통 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은 킴리아라고 하죠. 승분명으로는 티사 젠렉류셀. 예, 이라고 너무 하고 어려우니까 양해를 구해서 우리는 이제 킴리아주로 킴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제품 이름을 네.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뭐 글리백처럼 워낙 상징적인 상징적이어서. 의미가 있어서 우리 킴리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또 재밌게도 작년에 2020년 네. 8월 28일부터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제1호 첨단 바이오 약품으로 이제 맞습니다. 허가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니까 15년 동안. 그 사이에 혹시 부작용이나 이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장기 추적 조사를 하는 이제 그게 적용되고, 여러분 15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약처 굉장히 안전에 집중하는 이제 이런 네. 이제 의약품입니다. 여러 방면에 집중되고 관심을 받는 치료제인데요. 그러면 백혈병 한의회 TV에서 우리가 왜 킴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냐? 예, 그건 바로 우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악성림프종 치료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킴리아의 적응증 한번 예. 좀 설명을 잘 하시잖아요. 예, 현재는 이제 두 가지 적용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에서 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26세 네. 미만의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발하거나 또 2차 재발하거나 뭐 3차 재발했을 때, 불응성. 그다음에 불응성 아예 처음부터 펴지 않았을 때 이제 요에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고 하죠. 네. 이 또한 재발 불응성. 그 재발 불응성일 때만 적용되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발이나 불응성이라는 거는 앞으로 6개월 내에 특별한 다른 치료가 없으면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간에는 마지막에 정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예. 이 킴리아의 약간 특성을 한 세 가지로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네. 뭐냐, 세계 최초의 카티라고 하죠. 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오, 치료제라고 정확했습니다. 하는 게 네. 있고, 두 번째는 원샷실에서 한 번 치료하면 한 번의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원샷 맞습니다. 치료제라고 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아마 기재를 좀 설명하겠지만 이게 면역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세포 치료제이기도 하고 유전자 치료제이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죠. 여기에 면역 치료와 유전자 치료와 세포 치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첨단이라는 이제 첨단 치료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제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 첫 번째 그리고 1인 맞춤 1회 투여 그렇죠. 111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래도 획기적이죠. 준비 좀 잘하셨네. 그럼요. 저희가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나름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기전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죠. 이게 약간 일반적인 화학 항암제, 보통 글리백 같은 네. 이제 이런 약과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헌혈을 할 때 보면 혈소판 성분 채집, 백혈구 성분 채집 이런 게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에게, 예를 들면 백혈병 환자나 그다음에 림프종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하는, 맞습니다. 면역세포를 T세포를 채취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제조 공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 유전 정보를 딱 발라 놓는 거예요. 붙여놓은 상태에 다시 그거를 이제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요 이제 면역세포 T세포가 이미 이제 암세포를 특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저기 있네 해서 딱 붙어가지고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으면 확실히 있고 없으면 없는 걸로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1회 투여로 그게 딱 되는 거여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킴리아주에 대해서 더 어떠한 대상자이고 지금 뭐 외국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면 아까 좀 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재발성 전이성 25세 이하의 비세포 급성 림포수 백혈병, 여기 첫 번째 적응적이고요. 두 번째는 재발성 불응성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포 쪽이죠. 이 두 가지가 적응적입니다. 정확히. 그러면 아까 제조와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그리고 그러한 제조와 치료 과정을 그 인증을 받을 쉽게 표현한 병원에서 이러한 기술력과 이러한 인력이 다 있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킴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안타깝게도 현재는 인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해당 병원들이 조금 많지는 않죠. 아니 뭐 당연히 앞으로 많아질 건데 그렇죠, 많아져야죠. 현재는 뭐 주로 뭐 빅5 병원이라고 주로 하느냐 아마 그런 병원에서 먼저 아마 시작할 것 네, 같고 서울에 있는 절차도 이게 아마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아마 네, 이게 맞아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시각처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2017년도 8월에 허가받았거든요. 유럽에는 2018년도 8월이고 일본도 작년에 2019년 3월에 네. 받았잖아요. 일본은 급여까지 되고 그렇죠. 있죠. 급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2021년도 3월 5일이면 미국으로 친다 그러면 그게 4년 넘게 늦은 거고 일본의 시도 2년 늦은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이 빨리만 도입이 됐다라고 하면 빨리 뭐 급여만 됐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를 살려주셨을 텐데 사실 굉장히 뭐 슬픈 상황이고 대강 이제 해당 이 치료가 필요한 이제 급성 림프수 백혈병 환자가 한 50명 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림프종 환자가 한 150명, 15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200명이면 지금 이제 금액 이야기가 미국에는 5억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일본에는 뭐 3억 원대 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200명이라 그러면 뭐 일본으로 친다 그러면 한 6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금액만 있었으면 적어도 200명 정도 환자 중에 상당수의 환자들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이제 사망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 시가처가 낮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건강보험 급여와 이제 그거 적용시키는 게 핵심인 거죠. 킴리아주가 지금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허가된 국은 이미 세계 30개국 정도 되고요. 뭐 우리나라하고 좀 보험 시스템 유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영국, 뭐 캐나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험 급할 때 이미 보험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약은 당연히 허가를 받고 최대한 빨리 급여가 될 수밖에 없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는 이런 약들을 건강보험 적용시켜줘야 되죠.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흥분하시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약, 굉장히 비싼 그 재정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주는 그러면서 빨리 늦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킴리아 같은 이제 이 환자 맞춤형의 원샷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시켜야 돼서 건강보험이 되게 인색한 영국도 되게 그러니까요. 빠르게 저도 이 빠르게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뭐 캐나다, 호주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환자들은 허가 이전 이미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제도가 있거든요. 아, 획기적인 약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획기적 약품이라서 그 BTD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우선순위 약품, 약품. 예, 그 프라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일본에도 제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시가처가 늦어진 것도 사실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약도 사실은 조건부로 허가받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더 늦어지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신속하게 치료 기회를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킴야 도입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허가를 해주는 그리고 등재를 하는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킴리아주가 그 허가가 되면서부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적응증이 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좀 나오면 그렇죠.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백혈병 환우회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임상 시험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엄마가 그 딸을 위해서 청와대 청원한 것도 있고 이제 그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몇 건 올라와 있고 이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똑같이 킴리아를 빨리 사용하게 해달라 했지만 사실은 이 25세 적응증에서 벗어나 있었죠. 네. 그렇죠. 저세대가 사실 아직 한국에 쓸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해당하는 이제 급성 림프수 백혈병이나 이제 림프종 환자들은 계속 이제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제가 이 자료 글리백 자료를 좀 준비했잖아요. 글리백은 미국 FDA 승인 나자마자 한국에서 40일 만에 시가처가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4년 한 8개월 만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글리백 때 굉장히 약가 진통이 있긴 있었지만 환자들이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가도 인하되고 보험도 되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뭐 백혈병 환우회가 또 이번에 또 이제 뭐 이제 그 해당 환자나 가족들을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금액이 워낙 고가고 또 제약사가 또 고가를 계속 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피해 보는 건 환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킴리아 같은 약은 일단 환자부터 살려두고 그 다음에 약가를 결정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킴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관련해서는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소식이 계속 오면 저희가 백혈병 안내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백혈병 안내 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